볼 때 모든 야구단의 구단주들이 우승시키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승시키기를 모든 구단과 구단주가 모두가 원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왜냐면 구단 오너에 따라 가지고는 네. 야구단을 그냥 그룹의 규모로 봐서 구색 갖추기 플러스 체면 7회용 정도로 중간 정도 성적 정도 유지하기를 바라는 팀도 많습니다. 와. 그러니까 겉은 우승하는데 네. 속마음은 오나 마음은 우승해서 뭐해? 중간 정도 하지. 적당히 돈 쓰고 이런 게 많거든요. 왜냐면 야구 오나가 보면은 야구단은 완벽한 소비체입니다. 자, 프로야구 이슈와 고수만의 승리 비법까지 송정규 전 롯데자이언츠 우승 단장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송정규의 야구 직설. 1992년 롯데자이언츠를 우승으로 이끌었던 송정규 전 롯데자이언츠 단장과 함께합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멋진 넥타이를 메고 오셨는데 항상 이렇게 멋진 넥타이를 보여주셔서 제가 보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넥타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내용이 좋아야겠죠. 내용도 물론 좋죠. 네. 오늘은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팬들이 원하는 감독, 또 구단 프런트와 오피스가 원하는 감독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 이 둘의 차이점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거는 사실 상당히 미묘한 게 많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네. 팬들은 야구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응원하는 팀이 승리하고 또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감독으로서 선수들을 좀 휘어잡고 육성시킬 수 있는가를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단에 있는 분들은 구단에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감독 선정이 여러 감독 선정을 판단하는데 여러 팩터를 가지고 머리를 굴리다 보니 수학의 n차 방정식을 풀듯이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팬들은 단순하고 순수하게 판단하는데 구단에서는 굉장히 그게 복잡해집니다. 구단은 왜냐하면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이해관계를 따져가지고 감독을 선호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팬들은 강팀을 만들어 무조건 우승시키자 하는 쪽으로 나가고 여기서부터 근본적으로 이제 차이가 생깁니다. 이거를 이제 총론에서 강론으로 들어가면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승을 우리가 볼 때 모든 야구단의 구단주들이 우승시키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승시키기를 모든 구단과 구단주가 모두가 원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왜냐면 구단 오너에 따라 가지고는 야구단을 그냥 그룹의 규모로 봐서 구색 갖추기 플러스 체면 7회용 정도로 중간 정도 성적 정도 유지하기를 바라는 팀도 많습니다. 와. 그러니까 겉은 우승하는데 속마음은 오나 마음은 우승해서 뭐해? 중간 정도 하지. 적당히 돈 쓰고 이런 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야구 오나가 보면은 야구단은 완벽한 소비체입니다. 야구단으로 인해서 얻는 부가 가치, 또 구단의 그룹의 명예, 또 이미지 이런 고양 효과는 생각하지 않고 일단 돈으로 얼마 들어오느냐 나가느냐 이런 것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삼성그룹이다, 롯데그룹이다, LG그룹이다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야구단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승하나 안 하나. 그러나 이제 SSG 같은 데는 신생그룹이고 신생은 아니지만은 이제 야구단으로서는 처음 나왔고 기업체가 바뀌었죠. 또 롯데랑 물류를 두고서 치열한 싸움을 벌리니까 그런 팀이나 이제 몇몇 팀들은 어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키움 같은 데는 또 스폰서를 구해야 되니까 이런 몇몇 팀들은 있는데 그렇지 않은 팀은 또 LG 같은 데는 오랫동안 못했으니까 서울을 또 연고로 하고 이러니까 또 우승하고 싶어하고 그런 몇몇 팀은 있어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우승을 하려면은 슈퍼스타 FA 영입도 해야 되고 또 거물급 기존 선수 지키려면은 또 장기 계약도 해야 되고 또 우승할 때마다 파격적인 선수단 연봉 인상, 특별 보너스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승 감사 행사들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런 게 다 귀찮은 거죠. 돈만 나간다 생각 들고 또 야구 선수단의 목소리가 우승하고 나면 지나치게 높아져요. 평소에 안 하던 소리를 막 해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뭐 개선하라 이래라고 말이 막 나오고 연봉 올려라니까 프론트 오피스는 사실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저도 우승해봐서 알지만 우승하고 나니까 네. 팬들은 팬들대로 팬 서비스 하라고 떠들고 선수들은 선수대로 뭐 해달라고 하고 앉았고 구단에서 돈은 안 나오고 그룹에서 그러니까 피곤하죠. 네. 그래서 이것이 항상 좋은 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같이 이제 지금은 특히 또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구단주들도 이제 한 푼이라도 현금을 아껴서 네. 더한 경제 그 위기에 대비하려고 하는데 뭐 그 사람들도 전부 이익을 내려는 마인드를 갖고 있기에 대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승을 원한다 하면서 내심 야구단에는 가서 적당하게 투자하려고 이렇게 생각들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뭐 팬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근본적으로 그 회사라는 조직은 특히 그룹 같은 큰 데에서는 항상 갑의 입장이 있어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청업체를 대한다든지 뭐 기타 협력업체를 대하면서 갑이 되고 싶어 하니까 여간 정말 저 사람 없으면 안 된다 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아니면 저 사람이 들어와야 우리 그룹에 금전적으로 큰 도움이 되겠다는 사람 아니면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자기네 야구단에 스카우트 하려고 노력을 안 합니다. 그 왜 하겠어요? 저 사람이 와서 지금 이익을 10억 내는 거를 1,000억을 올린다면 뭐 오너가 전화도 하고 찾아가고 만나겠지만은 네. 이건 아니잖아요. 우승하나 안 하나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체질 자체가 남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요구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형들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절박하지가 않으니까 감독의 필요성이 그렇게 집착하지 않고 그리고 사실 자기들이 볼 때는 이제 야구단에서 볼 때도 뭐 전 현직 감독들도 있고 현재 기존 코치들도 있잖아요. 또 야구 해설가, 프론트 오피스 근무하는 과거의 야구 선수들 또 제야 야구인들 주변에 많이 널려 있거든요. 사실이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또 거기에 있어 보면은 그룹 회장에게는 말을 못 하겠지만은 그 그룹 회장에 가까운 실세들에게 네. 또 부탁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천타천 내가 감독하고 싶다. 또 무슨 뭐 고려대학교나 뭐 연세대학이나 무슨 대학교 총 동창회, 고등학교 동창회 이런 데서 A 감독을 좀 롯데 감독으로 써달라, 뭐 SSC 감독 써달라는 식의 청탁이 또 많이 갑니다. 또 안 갈 때도 있지만 대다수 누군가는 하고 있어요. 또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탁이 많죠. 그러니까 여러 형태로 이제 오퍼가 오고 구단 프론트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실력파 감독을 모셔오려고 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실적 있는 감독들은 호락호락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개 숙이고 자기네들이 찾아가는 것보다는 자기들에게 고개 숙이고 겸손하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쓰고 싶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단장이라 하더라도 그 김아무개 감독이나 이런 거물급 감독을 모셔오려면은 네. 가서 뭐 얘기하면은 뭐 글쎄요 했었고 뭐 글쎄 뭐 알아봅시다 뭐 조건이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보다 우리 팀 안에 있는 기존 코치 중에 타격 코치 불러가지고 이번에 감독 한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손쉽게 쓰겠다는 얘기죠. 호락호락하고 자기 말 잘 듣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팬들이 볼 때는 그 능력 있는 사람을 쓰기보다는 저 능력도 없고 네. 왜 저런 사람을 쓸까 하는 사람을 소위 이제 때묻지 않은 신선한 뭐 인재다 하면서 무경험자 감독을 자꾸 쓰려고 하는 경향이 그런 겁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강하고 우승할 팀을 만들려면은 확실한 인재를 찾아서 소위 삼고초려의 예까지 받들어서 영입하면 성과가 날 텐데 안 그러죠. 아주 그냥 이런 거는 뭐 팬들이 그냥 본사 앞에 가서 데모를 한다든지 뭐 극한 행동을 하면은 조금 들을까. 옛날에 보면 뭐 그럴 경우에 한화의 김승현 회장이 뭐 김성근이 감독을 직접 부르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네. 경우를 빼면은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별 능력도 없는 감독이지만은 어쩌다 한두 번 우승하고 이제 언론이 만들어준 이미지가 과대 포장된 감독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누가 잘할 감독인지를 잘 찾는 게
그 프런트 오피스에 할 일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죠. A라는 우승 청법자라는 소문을 가진 감독이 있다고 칩시다. A. 예, A. 네. 뭐 김, 이, 박, 뭐 아무나 좋습니다. 근데 일단 하려면 연봉 및 계약금을 현재 일반 감독이 3배 이상은 줘야 돼요. 2019년도에 김태형 감독이 3년 계약에 28억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금년도에 한 강인권 감독은 계약금 2억 5천, 연봉 2억 5천, 합계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일 우리가 김태형 감독을 영입하려면은 제 생각에는 계약금 10억, 연봉 8억 이상, 한 35억 이상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지금 감독 연봉과 3년 계약에 30억 준다면 그룹에서는 안 그러겠습니까? 야, 이봐. 35억이 뭐 그냥 굴러 들어오는 돈인 줄 알아? 그럼요. 그 10억짜리 감독도 있는데 왜 30억 써? 네. 일단은 안 좋은 소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돈이 많이 나가니까. 예, 그렇죠. 싫어하죠, 대부분. 그리고 그다음에 영입에 이제 까다로운 여러 가지 부대 조건이 따라요. 안 그런 분도 있지만은 명감독들의 이제는 보면은 그 여러 번 우승을 하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자기 사단이 있습니다. 의기투합하는 사단이. 그러니까 코치들이 같이 움직이니까 감독이 내가 그럼 어디 간다 그러면 그런데 그럼 수석, 타격, 투수, 수비, 벤치 코치 5명은 내 사람을 써달라. 이런 요구를 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뭐 너무 그 내가 하는 데에 대해서 지나친 간섭하지 마라 하고 미리 쉴드를 칩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예우, 뭐 지방팀 같으면 사택이다, 차량이다. 차량은 뭐 제네시스 70으로 하느냐, 90으로 하느냐, 거마비는 얼마 주느냐, 기사 주느냐, 안 주느냐, 뭐 이런 거를 굉장히 또 많이 요구를 해야 되고 요구 안 하더라도 또 알아서 해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 시리즈 우승 경력이 몇 번 있는 경우는 정말 대단한 대우를 해주죠. 그러면 그 경우 구단 프런트 오피스에서는 야구단 선수 운영에 일체 간섭하지 않음을 불문율로 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프런트가 말을 해도 네. 감독에게 먹히지도 않아요. 말해봤자 감독이 볼 때는 너 우승해봤어? 이런 식이거든요. 내가 몇 번 했는데 너 앉아서 그 입만 놀렸지 뭐했어? 이런 어떤 느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단장으로서는 일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리고 단장은 아무래도 야구 행정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감독은 프런트 오피스를 현장에서 뛰었기 때문에 좀 우습게 보는 경향도 있고 이러니까 뭔가 이게 좀 파워 균형이 너무 이제 감독에게 쏠리죠.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선수들도 단장 눈치 안 보고 이제 감독으로 감독만. 쏠리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감독은 다는 아니지만 또 언론 상대로 언론 플레이를 굉장히 잘해요. 자신의 성과를 높이고 또 그 항상 모든 거를 자기가 잘해서 한 것처럼 이렇게 멋지게 포장을 해줘요. 또 네. 기자들이. 그다음에 그 사람들은 자꾸 성과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구단 단장은 바보 되는 느낌이죠. 앉아서 뒤에서 굳은 일은 다 하는데 퍼포먼스가 전혀 안 나오니까. 그리고 기자들을 다루는 솜씨들이 워낙 출중해서 언론을 그 자신의 보호막으로 만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단 프런트를 또 공격할 수도 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이렇게 소위 물먹인다고 하는데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우승 감독으로서의 그 지나친 자신감과 아집 이런 것이 때로는 시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내가 최고다 하는 이런 자만심 때문에 망치는 수가 있습니다. 네. 독단적으로 흐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팀 운영을 하기보다는 당장 승리를 위해서 감독은 성과 위주로 가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그 팀이 확 또 이렇게 기세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죠. 네. 선수들을 뭐 투수 몇 명 버려놨다, 뭐 후배를 안 키웠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역시 해본 사람이 한다고 과거에 우승을 여러 번 한 감독에게는 분명히 우승의 노하우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거물급 단장을 다루려면은 그 단장이 나름대로 확실한 장점, 뭐 용인술이 좋다든지 카리스마가 있다든지 학식이라든지 인맥, 인격, 선진야구 지식 또 그 감독보다도 뭐 야구계의 대선배라든지 이런 거 있어야 감독이 어려워해야 할 내공이 있어야 됩니다. 감독과 이제 조화를 이뤄서 우승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단장이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거나 일체 말도 못하고 주요 사항은 이제 감독이 직접 사장 만나서 얘기를 한다. 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장이 굉장히 외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승 메이커라는 경력이 있기 때문에 네. 팀이 우승했을 경우도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감독에게 가요. 그 뒤에 도와줬던 단장, 프런트, 사장 또 구단주의 그 음력은 별로 안 보이고 A 감독이 와서 우승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보람은 감독과 선수단들이 다 갖고 나머지들은 이제 일만 해주고 뒤에서 쳐다보려니까 이제 좀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죠. 네. 결국은 이게 네. 프런트 오피스와 선수단을 지배하느냐, 선수단이 프런트 오피스를 지배하느냐는 권력 문제로 이제 귀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놀랐던 게 예. 팬들이 원하는 감독과 이 구단 프런트와 오피스가 원하는 감독이 다르다는 게 항상 다릅니다. 좀 약간 몰랐던 사실이어서 예. 역시나 그 단장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이런 차이가 있다. 그럼요. 라고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예.